자, 오늘 파이널 3주 선생님들하고 같이 면접 선생님들이 하신 거 잘 제가 봤고요. 한 분 한 분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가 종강이고 그다음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오늘 또 세팅하고 오기로 자연스럽게 약속이 돼서 그런지 아마 현장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다 시간을 아주 잘 채워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경남 하셨잖아요. 경남.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할 것들이 있어. 이제 최종적으로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 하는 거 있죠.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습관이 좀 나오더라고, 오늘. 그래서 막 시간을 굳이 채우기 위해서 막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안 해도 되는 혼잣말을 잠깐 한다든지 눈이 막 돌아간다든지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도 스스로 촬영을 해보고 자꾸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선생님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이 한 문제고 즉답형이 두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구상형 문제가 그 바깥놀이 관련이었잖아요. 근데 요 문제가 아까 옆에 선생님도 답변을 했지만 조금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문제였어요. 보시면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4가지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이것도 굳이 조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은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얘기했죠. 곤충의 날개 찢고 다리 부러뜨리는, 또는 뭐 나무를 꺾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걸 원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여러 번 자꾸 읽어보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아, 그런 비슷한 거 그냥 교사 직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문제 되게 많이 다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고 아,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안전, 언어, 예술 경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뒤에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좀 어때요? 좀 놓쳤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에 나온 내용을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즉답형 같은 경우에 즉답형 1번은 문제가 없는데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북은 평가실을 옮겨가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한 군데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3사람이건 5사람이건 계속 같은 사람들이 나를 본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즉 선생님이 1번 구상형도 즉답, 2번도 언어역 활동, 신체 활동,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그렇게 교실 내에서의 활동으로 갔으면 즉답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서 교실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겠고, 뭐 가정과의 연계로 어떻게 지도를 하겠고, 이렇게 좀 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측면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시간 오늘 9분 52초로 시간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량은 요게 괜찮은데 내용을 계속 다듬으셔야 되겠다. 총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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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도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분은 꼭 필요하다, 어떤 분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한 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노키즈 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였죠, 문제가. 응.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선생님 개인마다 달라요. 그런데 진짜 유치원 교사로서만 접근할 건지, 사회인으로서 접근할 건지,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장에서 사회인으로서 접근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 실제 답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의견 자체가 너무 센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사실은 교육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지. 이건 무슨 교육이야? 유치원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미안하지만 가해자인 유아를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노키즈존에서 가해자는 키즈예요. 그쵸? 그래서 이 유아를 어떻게 지도해야지 그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유아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묻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필요성의 그 대답이 괜찮았어요. 안타깝다 이런 거 되게 공감적이어서 괜찮았어. 예. 그런데 조금 감성적이라는 느낌이 살짝 있긴 했어. 내가 좀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발달이 저해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한다. 이거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선생님이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봐야 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만났던 문제들은 다 써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발달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업주가 노키즈존이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부분까지 권한이 없는 걸 얘기한 거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오면 그런 게 떠오를 거예요. 없어야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연습이 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추가로 나중에 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 막 20분, 15분 이래가지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충북 구상형 2문제 10분, 즉답형 2문제에 10분 이렇게 해서 50점이잖아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문제 두 분이 요거 답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들 답변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만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등교를 하지 않았거든. 등원을 하지 않았거든. 근데 올해 딱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은 전면 등교로 올해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르게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충분히 생각했는지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화상 채팅을 하겠대. 양방향 소통을 하겠대. 이거는 사실은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접근할 거야?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맞아. 유치원 교실 현장에서도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렇게가 안 돼.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 함께 밥 먹는 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거, 거리 두고 활동하는 거 이런 교실 내에 밀접한 문제들을 접근해 주면 좋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딱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지금 말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덜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선생님도 해결책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생각해 본 거 있어요, 혹시? 투명 마스크.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있으면서 투명 마스크를 막 찾아도 봤어. 근데 선생님들은 성인이어서 발음만 정확하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유아들하고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투명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식도 선생님 얘기 들어봤어요? 한 방향 보고 이렇게 칸막이 놓고 그렇게 먹는데 유치원이 아니잖아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식사 시간 외에 이렇게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하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원래 대답 소리 작으신 선생님들 두 분.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상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구상형 두 번째 답변하신 거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한 노력. 그래서 인상 동화를 듣고 토의를 하겠다. 역할극을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교실에서 길러보겠다. 아까 그 자연이군요.
그렇게 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교실에서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도 충분히 4개, 5개가 답변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보다 좀 더 큰 맥락으로 물어보면 자주 제가 언급하는 가정과의 연계나 지역사회 활용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도 좋겠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가 세부적이면 좀 언급해줘야 돼. 이렇게 곤충 날개 찢고 다리 부러뜨리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딱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아이 어떻게 해야 안전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뎅이 교실에서 기를 수 있나요? 장수풍뎅이하고 풍뎅이하고 달라. 제가 안 그래도 분명히 그거 기르는 겉에 딱딱한 개 이름이 이게 아닌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장수풍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풍뎅이는 그 작은 날아다니는 등 빨간 개. 장수풍뎅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런 명칭들도 저같이 약간 심사위원인데 깐깐하게 좀 생각하면 그런 거 짚어질 수 있겠죠. 자, 직답형. 요 직무 스트레스 관련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만의 해결 방안을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플러스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못했지만 적어오신 분들 거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강점이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답변한 것들은 다 일반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강점 문제 나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하면 훨씬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직답형 2번에서 제가 풀어보라 했더니 하고 놀랐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포커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막 무표정이 아니라 계속 웃는 표정으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웃는 표정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놀라는 거 너무 티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놀랬다는 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즉답형도 구상형처럼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알겠지. 저거 준비된 거구나 아니구나 어디다 활용하는구나. 저는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어느 정도 준비되면 계속 돌려막기 할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오늘 좀 돌려막기 한 거 많죠? 뒤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어야 돼 본인들이. 근데 이제 그거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지는 마시고 딱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적재적소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교육과 관련된 걸로 연결하셨는데 본인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을 거야. 대답 자체는 괜찮은데 좀 다듬어 보세요. 이 문제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선생님 경기 선생님. 뭐죠? 외유내강 같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인데 목소리가 씩씩해서 장점이야.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음식 지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봐서 푸드브릿지라는 말 활용하면 왠지 좀 그쵸? 전에처럼 조금씩 더 먹어보게 한다. 요거보다 효과적인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관련 아까 선생님한테 말해준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가정 내 기기 보유 현황을 파악한다라든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등원 못했을 때 그렇지만 가정과 주기적으로 연계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원래도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대면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마스크 벗는 날 해갖고 집에서 쌍방향 수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뭐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벗고 활동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한다 이런 것들도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상형 9번 가지고 이제 아까 답변하신 거 협력으로 연결한 거.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세요. 아까 선생님도 답변했지만 협력의 강점으로 확 잡아가지고 답변 괜찮은데 문제에서 제시한 용어들 한 번씩 써주면 좋아. 5G, 뭐 유튜브, 그쵸? 그런 문제에서 언급된 거를 한 번씩만 더 언급해주면
선생님이 나눈 거에 하나씩만 적재적소에 넣으면 훨씬 더 좋은 답변,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훨씬 좋겠죠. 미세먼지 나쁨 같은 것도 어느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지역에서든. 그래서 요것도 경기 수업 실현으로도 문제 나왔었잖아요. 바깥놀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미세먼지 나쁨이야.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요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실에서 이어서 놀이할 수 있다. 이어가고 확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안 나가고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같은 말이지만 교실에서 했던 활동을 이어서 바깥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바깥놀이처럼 놀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짚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원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네, 비슷하게 시작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진 않지만 밖에 나간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하나 했으면 좋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내 실내 공간 활용하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강당이든 유희실이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왜냐하면 바깥이지만 플러스 대근육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대근육 활동이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기존에 이미 약속돼 있다, 뭐 시간별로 돼 있다라든지 요일별은 안 돼. 왜냐하면 매일매일 가야 되는데 요일별로 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 시간대별로 정해진 시간을 찾아서 유희실을 혹은 강당을 신체 활동실은 그 용어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겠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 바깥놀이는 대근육 활동이 포함이기 때문에 요 2번 같은 답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활동하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1회가 아니니까 1년에 미세먼지 나쁨이 몇 번일지 모르니까 좀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난 계획돼 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번이랑 문제에서 네. 자연물을 가지고 네. 교실에서 인원들이 직접 숲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거 좋죠. 그래서 만들어 보고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합쳐지니까 2개가 됐네. 그죠? 3개에서 그럼 하나 더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답변하면 좋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1회로 끝나지 않는 활동.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교육 정책 다른 지역도 다 평가원은 교육정책 그 지역으로는 거의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남 잘 기억해 두시는데 경기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지역 교육 정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 두시고 윤리적 생활 공동체도 얘기 잘 하셨는데 뒷부분에 조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것도 한 번 더 반드시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해 두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이 제출한 지난주에 했던 답변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부모 참여 수업 같은 경우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답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야. 특별한 활동을 준비하기보다 평상시대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되게 고민되는 답변이에요. 뭐냐면 학부모를 불러놓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보여주겠다는 건가? 이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이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다 그래서 말하는 요지는 뭐 특별한 걸 준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거잖아요. 근데 같은 말이지만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하겠다로 연결한다면 하고 싶은 말이 둘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소감노 작성하는 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답변이 인성 덕목이잖아요. 인성 덕목. 인성 덕목도 그 덕목을 가지고 답변할 때 최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활동으로 답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답변하신 것 중에 강점 찾기 활동을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늘 말하지만 1회로 끝나지 않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찾기, 잘하는 거 소개하기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한다라든지 게임의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접근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 찾아 칭찬하기, 게임을 하겠다, 뭐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훨씬 좋겠어요. 자, 개인적인 것들은 괜찮고 제가 적어놓은 것들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내신 것 중에서도 장애 유아가 학급에 있다면 이런 문제도 혹시나 나온다면 장애와 통합도 그죠? 기본적으로 장애 유아가 학급에 있다는 건 우리 유치원에 특수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사와 협력이 1번으로 들어가야 돼. 잘 쓰신 것처럼. 그다음에 난이도 조절도 좋죠. 그다음에 일반 즉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와 함께하는 활동. 그 명칭인데 우정 활동. 우정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아예 교육부 자료에 있어. 저도 짝 활동까지만 기억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정 활동이라고 딱 그 명칭을 써서 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장애도 열심히 적어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특기 교육에 관련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공감.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가 아무튼 누구든 민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으로 활동을 안내할 거다. 그래서 유치원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고 부모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실시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너무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기교육으로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수학 특기교육 해주세요. 영어 특기교육 해주세요.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뭐 흐리지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유아교육의 본질에다가 학부모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겠죠. 이해되시죠? 예. 학부모한테 공감은 좋지만 교육 활동을 너무 좌우받는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꼿꼿하게 우리는 안 받아들이고 부모 교육만 실시해서 나쁜 거라고 알리겠어요. 이것도 안 되지만 적절점이 항상 필요하죠.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체크리스트 실시하고 하나 이상만이라도 해당되면 뭐야? 즉시 신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빠졌더라고요. 즉시 신고가 꼭 들어가고 뭐 증거 확보,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협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들도 쓰실 때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 같이 또 선생님들 이런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뭐냐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교육 활동 시간에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못 본 척한다 할 수도 없고 대놓고 딱 꼬집어서 뭐라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대답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성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면접 장소에서 자기 성격 드러내는 거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답으로 그래서 책임감이 필요하다, 성실함이 필요하다 쓰셨고 또 전문적 자질로 교육에 대한 소명과 전문성 함양에 대한 노력을 할 거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동료 교사가 이렇게 하는 걸 본다면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겠다. 요거는 약간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혹시 싸울 수도 있겠군.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못 본 척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다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다 이런 거보다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겠다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군가 어떻게 돼서 연락이 필요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야. 그냥 마지막이야. 선생님이 적어드린 것 중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이 원인을 파악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이어서 원인이 A라면 B라면
혹은 C라면 이렇게 원인을 한 두세 가지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움에 흥미가 없다 혹은 뭐 주도적이지 않다 누굴 공격한다 이런 것들을 일단 관찰하겠다 원인을 파악해서 지도하겠다 이렇게만 던지지 말고 원인에 따라서 지도하겠다. 그래서 첫째 원인이 A라면 이렇게 지도하겠고 B라면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요건 최소 하나 더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게 다 준비됐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훨씬 더 좋은 답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몰라서 못한 거니까 써보시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면접 3주차, 파이널 3주차지만 이제 쭉 달려온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보니까 하시라는 대로는 해. 하시라는 대로. 근데 하시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되면 돼.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시고 지금처럼 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거의 다 된 것 같죠? 면접 준비. 자, 우선 오늘 면접 코멘트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